아파트 외벽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복도는 재로 뒤덮였고 집기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모두 타버렸습니다. 14층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번진 아파트 화재.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졌고 아버지를 비롯해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성공하고 터지는데 그 소리가 듣지도 못하는 큰 소리가 흘리고 번개치듯이 깜짝하면서. 사고 다음 날 오전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었던 유족은 방에서 충전하던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배터리가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다만 아직까진 화재 원인을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배터리팩은 방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과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주 서울대학교 실습실에서도 무선 조종 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다 불이 나는 등 충전 중인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12개가 묶음으로 들어있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과충전 상황을 가정해 배터리 온도를 300도 가까이 높였습니다. 금세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잠시 후 콩 하는 폭발음과 함께 연쇄 폭발로 이어집니다. 이른바 열폭주 현상입니다. 실험에 쓰인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불이 나면서 겉면이 심하게 손상되고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이번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동휠에 망치로 충격을 가했습니다. 순식간에 불꽃이 튀고 연기와 함께 열폭주 현상이 나타납니다. 외부 충격에 배터리가 손상되면 화재 위험이 더 커지는 겁니다. 충격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떨어뜨리거나 어떠한 손상이 있은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 처분하셔야 됩니다. 휴대전화 등에 많이 쓰는 보조 배터리도 실험해봤습니다. 충전이 완료되고 5분 만에 연기가 나더니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고 불이 붙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용 이동장치 화재는 612건. 이 가운데 51%는 과충전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완전히 끄기 어려운 만큼 과충전 보호장치를 장착한 정식 인증 제품을 사용하거나 충전이 완료되면 전원을 즉시 분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KBS 뉴스 공주입니다. 올해 초 에어 부산 여객기 화재 이후 항공기 탑승 때 보조 배터리를 비닐팩에 넣도록 했던 국토부. 비닐이 화재 예방 효과는 없고 쓰레기만 늘린다는 지적에 관련 규정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비닐팩에다 넣어야 된다던가 스티커 관련된 내용을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 재검토에 들어갔던 국토부는 지난주 항공사와 최종 회의를 갖고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비닐팩은 사라지고 대신 온도 감응 스티커가 도입됩니다. 온도 감응 스티커는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색이 변합니다. 좌석 위 선반 외부에 이 스티커를 붙여 선반 내에서 불이 나면 빨리 알아차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역시나 화재 예방 효과는 의문입니다. 붙여놓고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온도가 변화할 때 이게 이상이 있으니까 알려달라고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모르겠어요. 보조 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염팩도 항공기에 1개 이상 비치됩니다.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국적사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 배터리가 좌석 틈새로 떨어져 여객기가 회항하는 등 보조 배터리 화재 관련 불안과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 국토부는 다음 주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